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살짝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어제도 많은 얘기 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제 언어 모델, 통계적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21세기의 식량만 기반의 언어 모델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볼 거고요. 또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우파를 진행을 하면서 그 유튜브에다가 이제 가급적 이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간결하게 이제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언어 모델을 논의를 드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해서 이제 세종말뭉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드렸고, 이 세종말뭉치가 실제로는 XML 형식인데 그 내용 자체를 이제 살펴봤을 때는 XML 형식인데 그 이제 파일의 확장자는 이제 텍스트라서 조금 이제 혼란스럽기는 했었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성주가 세종말목지 리더기를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이렇게 고생스럽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들을 이제 한꺼번에 읽어드려서 그 200개의 파일을 획득을 하고 거기서 이제 XML을 파싱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 이제 수행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앵그램에 대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이제 해보기 이제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앵그램이란 이제 무엇인가? 결국 이제 언어 모델을 계산할 때 통계적으로 하면은 이제 문제가 많은데 그 왜 문제가 많은가 자체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을 몇 개 단어 범위로 한정하는 근사 언어 모델을 앵그램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살펴봤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앵그램 기반의 품타 분류기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 효과와 한계점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앵그램 품사 분류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 모형이기 때문에 훈련과 시험 데이터로 나누는 과정 1g, 그리고 2g, 그리고 멍텅구리까지 만들어 가지고 살펴봤고, 마지막으로는 요 백오프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이 백오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보강을 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점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등장하지 않았던 것에서 그 통계적으로는 도수가 0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품사 예측 정확도를 92%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한다든지 그요 92% 정도면 이제 상당히 높은 이제 확률인데요. 그래서 이 맥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체로 이제 그런 비슷한 원리를 통해서 이제 동작을 이제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행을 했을 때도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아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당히 쓸만한 그런 성능을 이제 보인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요 이제 맥캡과 관련해서는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원래는 일본어 처리한 소프트웨어인데 한국어와 일본어의 유사성을 반영을 해서 한국어 데이터에 대해서 적응을 시킨 것이 요 맥캡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교재에서 이제 소개하는 코 NL 파일을 쓰시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더 이상 권장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사실상 쓸만한 게 맥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맥캡을 통해서 아마도 하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신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딥러닝 쪽에서는 더 이상 사용이 되진 않지만 종종 이제 필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설치하시면 이 형태소 분석기를 형태소 분석도 수행하고 품사 예측도 수행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맥 쪽에서는 조금 잘 안 돌아갔지만 그 제가 드린 그 X86 기반의 컨테이너에서는 잘 돌아가니까 아마 사용하시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세기 신경망 기반의 언어 모델로 이제 오면서 2003년에 인베딩의 이제 발명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NPLM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2003년에 NPLM에서의 이제 그 기존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요 임베딩 계층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의 발명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신경망 리뷰에서 살펴봤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기서는 그냥 그 댄스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그냥 예전하고 굉장히 이제 동일하고 평범한 그냥 다층 퍼셉트론 신경망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떤 혁신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요 아래쪽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통상적인 신경망이구나. 요렇게 아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요한 혁신점은 결국은 여기에 몰려 있다. 이 임베딩 계층이라고 하는 것에 몰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어,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 임베딩 계층에 대해서 일단 그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4일차고요. 오늘의 목표는 이제 오전 시간에는 이제 워드 투백, 이 NPLM을 어제 하던 실험을 마무리를 해내고 그리고 이제 2013년으로 이동해서 워드 투백으로 전진을 하고 싶고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은닉층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이제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계획을 좀 상의를 드리면 어제 이제 이렇게 왔었죠. 2장에서 이제 벡터가 어떻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단어가 어떤 순서로 쓰였는가라고 하는 이제 언어 모델을 논의를 이제 드렸고, 그래서 2.3.2절에서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언어 모델을 이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성공적 이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이제 좀 기존과는 상당히 혁신적으로 이제 다른 부분이 이제 요 4.1절의 이제 NPLM이고, 요게 이제 2003년입니다. 그래서 이 NPLM에 대해서는 어제 그 임베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대체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실제로 학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마무리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보고요. 그래서 모형은 준비가 됐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가공하는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모자랐고,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어제 마지막 시간에 그걸 딱 이제 훈련을 시켜놓고 나서 이제 집에 갔으면 이제 깔끔했겠죠. 깔끔했을 텐데, 근데 애석하게도 이제 그 완전하게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리뷰를 하는 겸 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오전 시간은 이제 이 두 번째 2.4절로 전진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단어가 같이 쓰였는가라고 하는 이제 분포 과정이고 언어 모델하고 유사한 점도 있는데 좀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 4.2절에 워드 투백 2013년의 이제 기술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살펴볼 거고요. 그 NPLM 쪽에서 데이터를 한번 가공해 보시면 이 실제 모형을 만드는 것보다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노력이 이제 든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납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워드 투백을 할 때는 이 워드 투백에 이제 최적화된 그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당시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10년 딱 10년 전이네요.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지금 이제 2023년이니까요. 이때 이제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년 전에 핫했던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그 의미가 이제 반감은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워드2백 이제 모형이고, 근데 여기에 맞는 이제 전용 소프트웨어가 이제 개발이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좀 편리하게 살펴볼 건데, 여전히 어제 적재를 했던 세종 말뭉치를 기반으로 해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어제 세종 말뭉치에 대한 것이 이제 그대로 계속해서 이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의 목표는 이제 워드2백을 통해서 이 4장의 단어 수준의 임베딩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패스트 텍스트나 이런 것들은 그 건너뛸 예정입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워드2백 이후에 그 변형이나 파생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이런 뭐 여러 가지 변형과 파생들이 있고 그런 걸 일일이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는 단어 수준의 임베딩은 더 이상 쓰이지는 않는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오후 시간에는 5장의 문장 수준 임베딩으로 전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때 우리는 드디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5.5절의 이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이제 전진할 예정이고요. 그 오후 시간에 이제 전진을 할 때는 이것도 역시나 이제 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자연어 처리를 RNN 기반으로 해왔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일단 먼저 RNN에 대해서 오전 전반부에 소개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오후에 이제 후반부에는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현재 2017년 이후에 일종의 이제 패러다임처럼 굳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문장 수준의 임베딩을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단어 수준의 임베딩은 더 이상 사용이 되지 않는다. 혹은 이제 좀 의미가 반감이 됐다. 이미 문장 수준의 임베딩이 효력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걸로 지금은 이제 해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제 2017년 이후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거기까지 잘 도입이 되면 우리는 이제 원래 진도 계획에 맞춰서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한 반나절 정도의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런 점들은 통상적입니다. 통상적이고 이상적이냐? 이상적이진 않죠. 근데 왜 이제 반나절의 차이가 있냐면 신경망 리뷰가 반나절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반나절의 이제 차이는 있는데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일부분들을 조금 개략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충분히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5일차의 이제 목표는 이제 임베딩 이제 파인 튜닝으로 제시를 드리고자 하고요. 반나절의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5일차의 오후에 파인 튜닝, 오후에 가까워지면서 파인 튜닝을 다루게 될 가능성은 있고 오전 시간 일부를 그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아마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상해 드리고 싶고 그런 계획을 따라서 이제 열심히 이제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단어 수준의 임베딩은 문장 수준의 임베딩으로 사실상 대체가 됐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의 이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NPLM과 워드2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살펴보면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오전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 늘 마찬가지죠. 4일차 노트북을 생성하겠습니다. 4일차 노트북을 이제 생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 시작 부분은 그 3일차 노트북과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3일차 노트북을 첫 번째 부분을 복사해서 4일차 노트북에다가 붙여넣는 것은 여전히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run all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잘 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종 말뭉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설정하신 이 세종 말뭉치에 대한 이제 적재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가져와서 다시 한번 이제 재현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파이코를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같은 커널이면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잘 읽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세종말뭉치의 파일 아이디즈가 여전히 200개인지 일단 이제 확인하면서 시작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 세종말뭉치 리더기에서 그 이제 간단하게 이제 워즈 한번 해보시면 이제 전체 데이터를 다 읽어오진 않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처음에 일부만 잘 되는지 확인하는 이제 이 정도고요.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태그드 true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형태 분석이 된 그런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잘 됐고, 그러면 이제 어제 우리 2003년에 NPLM을 다시 한번 이제 재현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 NPLM의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 3일차 노트북에서 요 NPLM의 정의를 이제 복사하신 다음에 4일차 노트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미 이제 그 어제 우리가 애써서 정의를 했고 이 점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그 셀 복사를 수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서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요 케라스 유틸즈에서 플롯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형의 이제 그림 구성 자체가 비순차적인 경우에는 서머리를 통해서 보시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이 플랫 모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전체적인 이제 구성을 살펴보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드린 그 컨테이너에는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다 이제 설정과 설치가 되어 있으시니까는 어제도 바로 됐고 오늘도 바로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혹시 여기까지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알려주실게요. 네. 그냥 뭐 복사 붙여넣기니까 어제 되던 건 무조건 돼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설정이 그 맥 쪽에서 그 직접 설치를 수행하다 보니까 약간 미진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새로운 그 텐서플로우 버전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 이사 가면서 좀 빼먹고 간 게 있었습니다. 뭐 보통 이사 가면 그러잖아요. 뭐 이거 빼먹고 저거 그거 어디 갔었지?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 설정도 그 제가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약간씩 이제 빼먹은 게 있었는데 이제 보시면 요 플래튼을 이제 수행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FC1이랑 FC2로 들어가서 원래는 이제 처리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비순차적인 게 이런 것들이죠. 이 순차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 계층의 입력이
출력이 다음 계층에 입력이 되는 것이 이제 순차적인데, 만약에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계층의 출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전달이 돼서 각각 따로 처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비순차적인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베딩에서 이제 처리가 된 것들이 비순차적으로 FC1하고 FC2를 이제 거쳐서 가는데, 요 두 개를 이제 거쳐서 가는 부분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어제도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뭐 현재 이제 그 4일차 노트북 자체에서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그 118페이지에서 그 논의드린 요 수식 4 이제 4번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수식 4 4번에서의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요 이제 첫 번째 게 그 FC1이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로 이제 처리가 되는 부분이 여기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림에서는 이제 명시가 안 됐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수식에서 D 플러스 HX를, 요게 이제 FC1이고요. 그 FC1을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로 처리를 하는 요런 부분이고, 그죠? 요게 이제 첫 번째 블록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제 블록이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이제 U라고 하는 것에 이제 집어넣는데, 이게 그 표기가 좀 그 별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실제로 그 어떤 것에 이제 해당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걸 이제 좀 캡처를 해가지고 그 제가 이제 필기를 좀 드리면서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었는데 그 제 얼굴은 빼고 찍어야죠. 그래서 그 이제 NPLM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직관적이지 않다 보니까 과연 이게 그 제대로 구현된 것이냐라고 하는 타당한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타당한 의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제 그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제 확인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2003년에 이제 NPLM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아까 이제 수식 4 이제 4번의 공식이 있긴 한데, 그 공식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원래 논문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게 되게 좀 별로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표기를 좀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 자체를 그냥 그대로 반영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 표기 자체를 그 다른 해석을 이제 하시진 않았고, 그 저자가. 그래서 이 각각의 계층의 요 가중치의 표기, 가중치 이제 매개 변수의 표기를 제가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W랑 이제 B1 이렇게 이제 드리고요. 그리고 FC2는 매개 변수가 W2밖에 없고요. FC3에 대해서는 W3이랑 이제 B3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왜 B를 사용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 설정 자체가 include bias fals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공식을 이제 반영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원래 수식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y하고 b 플러스 wx 더하기 u
하이퍼볼릭 탄젠트 D 더하기 HX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요거를 그 밑에 첨자를 그 쓰면은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제시드리는 이제 버전으로서는 요렇게 제시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 B3 W3X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 더하기 W2 하이퍼볼릭 탄젠트 하고 요 안에서 B1 W1X 이렇게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 왜 이제 이러냐면 이 fully connected라고 하는 혹은 댄스 연결이라고 하는 것의 연산의 내용은 실제로는 이제 어떤 임의의 입력 x가 있는데 거기 그 x와 그 가중치의 내적의 편향을 이제 더한 겁니다. 이런 이제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이제 여기가 그 FC 이제 원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와 같은 이제 비선형 활성화를 이제 거쳐야 은닉층으로서 이제 효과가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선형 변화는 이제 거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적용이 된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 단위가 이 FC2의 입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FC2가 원래는 W2 더하기 B2가 돼야 되는데 그 실제 논문에서는 이제 그 편향을 여기서는 사용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는 편향이 없으면서 편향이 없어서 여기가 이제 FC2로 처리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그 X의 표기가 이제 관건인데요. 이 X가 지금 플래튼을 해가지고 이렇게 X가 두 곳으로 전달이 이제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FC 1번을 거치고 얘는 그냥 원래의 그 댄스의 그 통상적인 그런 패턴을 이제 따르고 있고 비선형 그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이제 해당 시점에서 보통 이제 써왔었고요. 최근에 이제 렐로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W2에서 FC2로 했는데 여기서는 그 실제 공식 자체에 비선형 변환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풀리 커넥티드만 적용하고 여기서는 활성화를 적용을 안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풀리 커넥트가 되는데 근데 보통은 이 결과가 이 W3에 입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순차적이었다. 이거에 이제 대비해서 그 순차적인 FC 1번, FC 2번, FC 3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됐다면 저 공식은 상당히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FC 1번을 거치면 B1, W1X가 이제 되는 거고 FC 2번을 거치면 요 입력이 B2, W2의 요 출력을 H1이라고 부를게요. 여기가 이제 H1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FC3은 얘를 이제 H2라고 부르면 FC3은 통상적으로는 이게 아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네요. B3에 W3에 H2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되기 때문에 이전 계층의 입력이 이전 계층의 출력이 다음 계층에 입력이 되고 이전 계층의 출력이 다음 계층에 입력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내려가는 것이 순차적인 이제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방에 쓰면 B3, W3인데 요 안에서 B2, W2 안에서 B1, W1, X를 썼으면 요거는 이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거 여기를 보시면
그 순차적으로 얘가 입력이 된 게 아니고 이 첫 번째 FC1의 입력인 X가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FC3에 입력이 이제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쪼개져서 FC3으로 내려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의 결과 자체가 지금 더하기를 통해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텐서 오퍼레이션 람다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연산인데, 그 해당 연산이 이제 더하기 연산이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분석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요게 이제 원래 논문의 표기거든요. 원 논문 표기. 그리고 이제 그 원래 논문의 표기를 이제 교재에서는 그냥 그대로 이제 차용했는데, 그거가 좀 알아보기가 어렵고 또 이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성주 버전입니다. 이 표기야 뭐 그냥 이제 이게 틀렸다고 전혀 할 수는 없고 그냥 자기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이제 방식으로 이제 수행할 수 있고, 근데 이거가 비순차적인 연결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좀 대비해서 이제 보신다면은 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제대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요 부분만 보면은 이거는 그냥 신경망이지, 여기에서 이제 자연어와 관련된 어떤 논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점이 이제 주요한 차이점인가 하면은 이제 여기가 주요한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그냥 통상적인 어떤 이제 신경망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연어와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내용이 어디 있냐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에서 입력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교재 해당 부분을 참조 드리면서 요건 새로운 내용입니다.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이제 수식 4-2번에 대응하는 C가 무엇이냐면 지금 요 해당 그림에서의 임베딩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같이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랑 이제 비교하실 게 무엇이냐면 실제로 요 입력 레이어는 그냥 정수 시퀀스죠. 그죠? 요 입력 레이어는 그냥 일반적인 정수 시퀀스인데, 그런데 이 정수 시퀀스는 예전에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포랑 애프터를 이제 비교하시려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이전에 단어 뭉치와 같은 것과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 둘 다 벡터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어 뭉치를 사용하든 임베딩을 사용하든 결과적으로는 임베딩에서 이제 플래튼 내려오면 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X라고 부르는 것은 어쨌든지 1차원의 텐서, 즉 벡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벡터를 만드는 과정이 임베딩인가 아니면은 이제 기존의 이제 단어 뭉치인가인데, 단어 뭉치는 이제 20세기적인 이제 방법이고,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이제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여기서 갈리면서 이제 중요한 어떤 변화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 뭉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의 텍스트가 있는데 이거를 단어 뭉치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어떤 단어가 몇 번 등장했다. 뭐 5번, 뭐 3번, 2번 이렇게 등장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0으로 이제 채워져 있고 요런 것들은 이제 어휘의 크기만큼 형성된다. 이런 점을 우리가 납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비효율적인 데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2003년의 NPLM의 이제 혁신인데요. 그러면 이 NPLM에서는 나중에는 임베딩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 것을 이제 개발했는데 그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 시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X 어떤 의미의 그 단어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W라고 이제 불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W를 변환해주는 행렬로서 C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C를 통해서 얘가 X라고 하는 임의의 차원은 이제 벡터로 변환이 됩니다.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라고 하면은 이제 이 C라고 하는 행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C라고 하는 변환 행렬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C는 이쪽이 이제 어휘의 개수만큼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D라고 하는 벡터 차원이고 요 D라고 하는 벡터 차원은 이것은 우리가 지정하는 겁니다. 벡터 차원이고 이거는 우리가 지정하고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D 값이 뭐가 돼야 될까? 그 얘기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요 C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휘의 개수만큼 행이 있고 우리가 지정하는 이제 D개만큼의 이제 열이 있는 이런 겁니다. 근데 D라고 하면은 이게 좀 헷갈리니까 우리가 이제 지정한 거에서 이제 100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이제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든 거에서 보시면 여기서 벡터 크기를 100으로 설정을 했다. 그리고 어휘수를 이제 1000개로 했다. 라고 하면 이러한 설정 자체가 내부적으로는 이런 C라고 하는 행렬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단어가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혹은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오고 있었으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제 쓴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어는 현재 어휘에 포함된 단어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C라고 하는 행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C에서 그 1번부터 V번까지 표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임의의 지점에 이제 T번이 있고 요 임의의 지점에 어떤 어휘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정수 인코딩에서 어떤 의미의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t라고 하는 것은 정수 인코딩을 0번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치면은 0번부터 0번부터 하면은 좀 v-1번 이런 번잡스러운 표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이 t는 1번부터 v번까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정수색인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방식으로 이 위치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임의의 1번부터 V번 이내에 T번이라고 하는
임의의 색인값을 부여받은 상황을 우리가 어제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W과 C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대해서 그 해당 T번에 대한 벡터를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것은 이제 D개니까는 x1, x2부터 xd까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W가 C에서 그 사랑에 해당하는 요 T의 위치를 이제 고르면 X 이제 T가 이제 골라지는데 이 XT는 우리가 지정한 임의의 차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요 표기가 이제 그 밑에 첨자가 조금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얘를 좀 위로 올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 x가 이제 t번째 위치에 대응하는 이제 벡터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는 결과적으로는 100개의 부동소수점으로 되어 있는 혹은 임의의 D개로 되어 있는 이런 벡터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단어 어떤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서 고정된 크기의 벡터로 변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정된 크기의 벡터들은 어떤 의미의 이제 x 값들은 요 안에 이제 의미의 x 값들은 그 부동소수점 형식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의미의 x는 뭐 0.234 이런 식의 그 미세한 제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어디에 나오느냐? 요 인베딩의 117페이지 수식 4-2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문장 내 t번째 단어 WT에 대응하는 단어 벡터 XT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이제 소개를 이제 드렸고요. 그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D라고 쓴 거를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M이라고 이제 썼는데 뭐 제가 이제 D가 좀 익숙해서요. 그 차원이나 디멘전의 약자로 이제 D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의 단어가 그 고정된 D자리 크기의 벡터로 혹은 교재에 따르면 M자리 벡터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식의 M자리 벡터로 이제 되고 임의의 xk는 미세한 부동소수점의 수치로 이제 변형이 됩니다. 야, 이건 너무 수학적인 표기인데 알아요. 아는데 곧 구체적으로 이거를 관찰하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인베딩이라고 하는 것의 인베딩이 무엇이냐?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인베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이런 표기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얘기한다면 인베딩이란 단어를 고정된 크기의 차원의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어떤 단어를 그 고정된 크기의 벡터로 변환하는 것은 단어 뭉치가 번쩍 이제 손을 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도 할 수 있는데, 그죠? 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이런 걸 하는 거야.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서 그 단어 뭉치 벡터를 변환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었나요? 요 수치들의 결정. 단어 뭉치들의 요 수치들의 결정은 대단히 통계적인 방식입니다. 요 결정이 통계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 x1부터 xd까지의 값들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경망 기반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통계적이면서 이제 그 값들이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희소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관찰하시게 될 예정이에요. 아직은 이제 관찰을 하시지 못했는데 관찰하시게 될 예정이고, 이 신경망적이고 얘네는 값들이 이렇게 0으로 비어 있는 게 없고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차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상대적으로 저차원이냐면 이 단어 뭉치의 경우에는 이 벡터의 크기가 어휘의 크기만큼이에요. 어휘의 크기만큼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정보가 대부분 비어 있는데 형식적인 고차원입니다. 그런 점들이 이제 차이점이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면 어떡하냐. 이제 임의의 그 충분한 차원은 하되, 여기 차원을 줬다면 여기에 있는 값들이 꽉꽉 채워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알차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이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주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실제로 훈련을 하는 이제 과정 속에서 같이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당연하고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여기에 있는 이제 표기들을 우리가 그 납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교재에서는 여전히 그 계속해서 표기만 제시하고 설명만 제시하지 어떤 코드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제 스타일 아시지만 이런 식으로는 일단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제 모형을 만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의 논의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험 절차로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그 NPLM의 그 형식에 맞춰서 엔그램들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엔그램들을 만드는데 방금 전에 논의드린 것처럼 요 C가 지금 특정한 위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정수 인코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수 인코딩의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이제 인코딩용 문장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수 인코더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했잖아요. 그래서 이 어제 만들었던 부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인코딩용 문장 변환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복사해서 4일차에 우리가 이제 다 관찰을 하고 만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종 말뭉치를 통해서 정수인 코딩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훈련 문장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훈련 문장도 이제 구성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 방식은 어제 거의 다 결정은 된 상태입니다. 이제 거의 다 결정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엔그램 센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X 트레인과 Y 트레인으로 만들면 이제 훈련 절차로 돌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 됐으니까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